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 심장, 그 다음에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그리고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혈액이 순환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목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입니다.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폐 쪽으로 산소를 충전하러 가는 폐순환,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 영양소 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 있는 노폐물과 이산탄소를 받아가지고 오는 온몸 순환,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의의는요, 여러분, 우선 온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순환에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심장에서부터 폐 쪽으로 무엇을 충전하러, 그렇죠, 산소를 충전하러 가는 폐순환과 그다음에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가 충전된 그런 혈액을 온몸을 돌면서 온몸에 각각 세포마다 영양소랑 산소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포 속에 발생한 노폐물과 이산탄소를 받아가지고 오는 온몸 순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럼 폐에서 심장 쪽으로는 무엇이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산소겠죠. 그다음에 이 산소는 결국 온몸 순환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영양소도 같이 전달이 되겠죠. 그다음에 온몸의 각 세포마다 세포 호흡을 통해서,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을 다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심장에서 이제 폐 순환을 할 때 폐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숨을 내뱉을 때, 날숨일 때 이산화탄소가 같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폐 순환과 온몸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 보세요. 온몸의 조직세포에 무엇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소,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세포에서 발생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혈액순환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폐순환과 온몸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계속해서 볼게요. 자,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순환하며 순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공부했던 심장의 구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기 우심방, 우심실,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이죠. 그래서 우선 심방 쪽으로는 혈액이 들어오고 심실에서는 다 혈액이 나간다 그랬어요. 심장의 우심실과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은 서로 다른 경로로 순환을 합니다. 우심실부터 살펴볼게요. 우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폐를 지나면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또 산소를 받은 다음에 여기 좌심방으로 돌아와요. 여기 좌심실은 잘못된 거예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에서 다시 볼게요. 폐 안에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 폐로 주고 그다음에 산소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폐 쪽으로, 심장에서 나가서 폐 쪽으로 가는 것은 폐동맥이죠. 그다음에 산소 충전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혈관은 우리가 폐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것은 동맥, 다시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산소 충전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간 다음에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주변의 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하고 이산탄소 노폐물 받으면서 다시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 또는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동맥부터 볼게요. 이 대동맥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되겠죠. 나는 온몸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데 이러한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동맥혈. 동맥혈은요, 산소가 풍부하고 또 이렇게 약간 밝은 색인 선홍색을 띠고 있어요. 선홍색. 그리고 이러한 동맥혈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마다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이산탄소,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이기 때문에 물질 교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 온몸을 돌고 이제 산소가 부족해. 이제 이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와서 산소랑 영양소 충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대정맥 속에 흐르는 피는요, 산소가 부족해요. 나는 폐로 가서 산소를 받을래. 대정맥에는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르는데 이러한 혈액을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정맥혈은요, 동맥혈과는 다르게 약간 색깔이 어두워요. 이런 색을 우리가 암적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폐순환과 그 다음에 온몸 순환, 체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혈액의 순환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심장 구조를 봤을 때 이심방, 이심실이죠. 여기는 우심방이고 아래는 우심실, 그리고 여기는 좌심방이고 그다음에 아래는 좌심실입니다. 자, 폐 순환부터 폐 쪽으로 산소 충전하러 가는 과정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대정맥을 따라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했죠. 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와서 우심실서부터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부터 폐 쪽으로 이제 산소 충전하러 가는 거죠. 자, 나가는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혈관은 그렇죠, 동맥이에요. 근데 얘는 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폐에서 산소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산소 충전한 혈액은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죠. 근데 얘는 폐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폐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심실에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심실. 자, 폐동맥을 따라 폐로 가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충전한 혈액이 폐정맥을 따라 어디까지 오면 좌심방까지 오는 이 과정이 폐순환이 되겠어요. 그러면 좌심방에 들어온 이 혈액은 굉장히 산소가 많다 그랬죠. 얘가 이제 좌심실로 내려가서 우리 온몸을 돌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좌심실로부터 수축해서 이제 온몸으로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죠. 우리 온몸 순환을 위해서 나가는 거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대동맥을 따라 이제 모세혈관으로 쫙 퍼진 혈관에 따라서 온몸의 각 세포마다 산소랑 영양소 전달해주고 세포로부터는 무엇을 받아가지고 오죠? 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산소 충전하기 위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 얘는 이제 온몸 순환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부터 대동맥, 온몸 순환하고 대정맥 따라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이 순환이 온몸 순환이 되겠어요. 자, 적어볼게요.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동맥 따라 이제 모세혈관으로 쫙 퍼지면서 온몸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온몸 세포에 무엇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쵸, 산소 주고 이산탄소 받는다 그랬죠.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주고 노폐물 받아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양소 교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족해요. 영양소랑 산소 부족하잖아요. 다시 심장에 와서 충전해야 되겠죠. 무엇을 따라 심장에 들어오나요? 대정맥을 따라 우심방까지 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한 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폐순환과 그다음에 온몸 순환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폐에서 나온 폐정맥, 그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거쳐서 대동맥을 따라 흐르는 이 혈액은요, 산소가 충분하지요. 산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이런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선홍색을 띠고 있어요. 약간 맑은 피 색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폐 동맥을 따라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적은 피이죠. 이런 피를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이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하고 또 약간 어두운 암적색을 띠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동맥혈이라 그래서 동맥에 흐르는 혈이 아니라는 거, 그런 혈액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동맥혈은 지금 폐정맥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맥에 흐르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또 정맥혈은 대정맥도 있지만 폐동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맥혈, 정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피, 정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산소가 많은 피, 산소가 적은 피라는 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정리해 볼게요. 동맥혈과 정맥혈이 되겠습니다. 펜으로 바꾼 다음에 동맥혈은요, 산소가 많은 피, 혈액을 의미하고요. 색이 되게 맑은 선홍색을 띠어요. 그리고 색깔로 나타낼 때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맥혈을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동맥혈은 어디서부터 폐에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나오는 폐정맥, 그 다음에 얘가 좌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좌심실로 내려가서 대동맥 따라 온몸으로 나간다 그랬죠. 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이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자, 반면에 온몸 순환하고 이제 산소랑 영양소 다 주고 이제 들어오는 산소가 부족한 피예요. 부족한 피 또는 혈액. 자, 얘는 좀 어두운 암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암적색. 자, 얘는 대정맥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우심실로 내려가서 이제 폐로 갑니다. 폐동맥 따라서. 이 곳을 흐르고 있는 혈액은 정맥혈이 될 거예요. 정맥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맥혈, 정맥혈까지 이렇게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 충전해가지고 오는 곳, 반대편은 산소가 없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몸 순환과 폐순환, 그 다음에 동맥혈, 정맥혈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혈액순환의 경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폐순환부터 보겠습니다. 폐순환은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폐, 동맥, 폐를 거쳐서 그다음에 폐정맥 따라 좌심방으로 오는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체순환은요, 우리 온몸 순환이죠. 좌심실에서부터 대동맥 따라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대정맥 따라서 우심방까지 오는 과정. 그래서 전체 혈액순환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 각 명칭까지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부터 나오는 이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 흐르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혈액은 산소가 충분한 동맥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소가 적은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이렇게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온몸에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까지 공부해서 순환계를 모두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산소를 폐에서 충전한다 그랬잖아. 이산화탄소 주고 이러한 호흡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호흡계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